영국 부르주아 집안에서 태어난 케인즈는 케임브리지의 킹스 칼리지에서 수학하고 졸업 후 인도성에 근무하다가 대학에 들어옵니다. 이후 케인즈는 약 20년간 마셜의 후계자로서 피고와 함께 케임브리지 학파의 양두마차가 됩니다. 그는 이코노믹 저널의 편집자로도 일하면서 잡지가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데 큰 기여를 하죠. 1929년 10월 24일 뉴욕 증권시장의 주식 가격이 폭락하면서 세계대공황의 서막이 오릅니다. 이른바 검은 목요일은 거의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을 경기 침체와 대량 실업의 혼란 속으로 빠뜨립니다. 그럼에도 어느 누구도 대공황의 원인 분석과 타개책에 대한 뾰족한 해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경제에 개입해도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죠. 이 와중에 케인즈는 1936년에 고용이자 화폐의 일반 이론을 출간하면서 유효수요 이론을 주장합니다. 이 책에서 케인즈는 소비와 투자로 이루어지는 유효수요의 크기에 따라 경제활동의 수준이 정해진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대공황에 대한 처방은 정부의 과감한 개입으로 유효수요를 늘리자는 것이었죠. 케인즈는 재밌는 비유로 유효수요 이론과 정부 지출의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재무부가 낡은 병에 은행권을 가득 채워 배탄광에 적당한 깊이로 묻은 뒤 도시의 쓰레기를 표면에 이르기까지 덮어라. 그 뒤 입찰을 통해 민간 기업에게 그 은행권을 다시 파내는 일을 맡긴다면 더 이상 실업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케인즈는 경제는 순환함으로 처음 지출이 돌고 돌면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는 그 몇 배가 된다는 승수이론도 함께 주장합니다. 그는 경제가 나빠졌을 때 임금을 깎는 것은 최악의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수요를 늘려야 하는데 임금을 깎으면 역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당시 고정경제학파는 세이의 법칙을 믿고 있어 경제는 항상 완전 고용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케인즈는 이와 달리 완전 고용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으로 실현시켜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불황기의 공공사업 같은 대규모 정부 지출은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뿐만 아니라 실업 해소라는 일석이조의 경제정책이 됩니다. 케인즈는 또 수학적 기대치가 아닌 인간의 심리적 요인이야말로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말은 인간의 비합리적인 본성을 말하기 위해 케인즈가 처음 사용한 개념입니다. 야성적 충동은 자본주의의 내재된 불안정성을 설명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케인즈는 주식 투자를 미인 투표에 비유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주식 투자는 신문의 100장의 미인 얼굴 사진을 제시하고 시합의 참여자들에게 얼굴이 예쁜 순서로 6장씩 골라내게 한 다음 참여자 전체의 평균적인 선호에 가장 부합하는 선택을 한 참여자에게 상금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각 참여자는 게임에 이기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얼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참여자들의 취향에 가장 잘 맞을 것으로 생각되는 얼굴을 선택해야 합니다. 케인즈는 이를 두고 평균적 견해에 대한 평균적 견해로 투표는 이루어질 것이라 말합니다. 케인즈로 인해 거시경제학이라는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가 탄생됩니다. 미시경제학이 개별 경제 주체의 행위를 연구한다면 거시경제학은 경제 주체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한 나라의 경제 전체 현상에 대해 분석합니다. 케인즈의 이론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주도한 뉴딜 정책의 이론적 기반이 되기도 했죠. 케인즈로 인해 세계는 수정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자본주의 시대를 향후 30년간 열어갑니다. 케인즈의 책은 국부론, 자본론과 함께 경제학 3대 바이블로 꼽힙니다.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강의는 휴넷 또는 이패스 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시리즈 2판 출간. 지금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